저는 30해 동안 한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폭삭이 돌리고 전단지를 나르던 막내였지만 세월이 흘러 후배들이 저를 팀장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박수를 쳤습니다. 회사 로비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마치 제 청춘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공로패를 받아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며 그래, 나 잘 살았구나 하는 묘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퇴직 후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된장찌개야, 어제 시장에서 싱싱한 조갯살을 사왔어 하며 제 앞에 반찬을 척척 내놓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바빠서 밥맛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씹으며 아내의 손맛을 음미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반찬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김치, 멸치볶음, 달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괜히 허전한 마음에 숟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오늘 반찬 이게 다야? 아내는 저를 빤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여태 회사에서 매일 회식하며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다니더니 집에서도 그걸 바라네? 그 말투에 묻은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변명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백수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반찬 투정이야?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괜히 밥이 목에 걸려 물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평소처럼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고기 한 팩, 생선 한 손, 과일 몇 개, 쌀 한 포대. 계산대에서 찍히는 금액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순간 저는 계산대 위의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10만 원이라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적지 않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림을 꾸려온 아내의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백수라고 부르는 게 싫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사회에서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퇴직 후 일자리, 경력 살리기 같은 검색어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홍보 분야 경력 30년이라 해도 나이 60이 넘은 지원서를 반기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을 누르고 후배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아는 데 있니? 선배님, 요즘 다들 힘들어요. 그래도 알아볼게요. 다정하게 말해주는 후배의 목소리조차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집에서 무료하시죠? 제가 아는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시니어 기자를 모신대요. 경력 있으신 분이면 좋다고 하네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구나. 퇴직 후 처음으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직 젊어. 잘 될 거야.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며칠 후 첫 취재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축제를 취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름 한복판이라 셔츠는 금세 땀으로 젖었고 취재 메모지를 들고 시장을 누비다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맡겨진 일이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노포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시장 축제 성황리에 열려 퇴직 후 처음으로 다시 타자를 두드리는 손끝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제 의욕을 단숨에 꺼뜨렸습니다. 교통비를 제하고 남은 원고료는 고작 2만 원. 하루 종일 땀 흘린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장은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다음 축제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제 30년 경력은 낡은 파일처럼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재취업 지원센터에서 하는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 준비라는 제목이 붙은 강의였습니다. 강사 말로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인생 이막이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옆자리에 한 남자가 툴툴거렸습니다. 이거 그냥 정부 통계용이야. 이런데 나와봤자 전화 오는데 없어.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했다고, 늙었다고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미디어 관련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깔고 자막 넣는 법, 사진 보정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홍보팀에서 배운 감각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기술이었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연락해 물었습니다. 요즘 기사 올릴 때 어떤 포맷을 써? 영상은 어떤 비율로 찍어야 돼? 후배들은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에 띄는 구인 공고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취재기자 모집, 경력 5년에서 20년 사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제 경력은 30년인데 너무 많다고 탈락시키진 않겠지. 며칠 후 면접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구겨진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아직은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제가 퇴직하던 날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성실하니까 꼭 될 줄 알았어. 새 직장에서 저는 사내 소식과 이벤트를 취재하고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젊은 동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자동 저장돼요. 그들의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며 마음 편히 고기 한 근을 카트에 담을 수 있게 된 것도, 아이들에게 용돈 몇만 원 쥐어줄 수 있게 된 것도 그 월급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면접관은 왜 저를 뽑았을까? 점심시간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왜 저를 채용하셨나요? 면접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다 젊은데 자꾸 금방 나가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나이 든 분이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아니라 단지 나이 든 사람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든 저는 다시 일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마카세 먹으러 가자. 아내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만족이었습니다. 다시 사회의 한자리에 서 있다는 기분,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내에게 밥을 사주는 기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로는 몰랐던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출근길의 공기는 여전히 상쾌합니다. 인생 이막이란 거창한 말보다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